제네시스에서는 최초로 품질 검증이라는 다소 민감한 영역에 고객을 참여시켰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차량이 출고되기 이전에 가장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품질 문제를 가장 잘 캐치하는 자동차 동호회원들, 또 자동차 유튜버들에게 아예 품질 개선이라는 역할을 맡겨버린 거죠. 여태껏 보지 못한 시도였는데요. 올해 초 품질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제네시스가 품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크리TV 제작진은 운 좋게도 품질 검증에 함께 참여하게 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 덕분에 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모두 주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제네시스 GV70 2.5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떨지 한번 다양한 테스트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실내에 앉아있을 때의 느낌은 어때요? 차량 같은 경우에도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은 워낙 저속 주행이어서 RPM이 거의 2000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8단 미션이라서. 네네. 지금 상태는 솔직히 엔진 소음은 아예 안 들릴 정도로 되게 조용해요. 제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었는데 그때 전기 모드일 정도로 일단 되게 정숙성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바깥 소리가 조금 더 들리는 느낌이에요. 차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차 소리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네, 건가요? 옆에 버스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량 자체에서의 나는 소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백엠이라든가 되게 한국적인 고전의 그런 실내 인테리어 느낌 어떤지 한번 전해주세요. 그 전에 이제 타봤던 G80나 GV80랑은 다르게 미니멀리즘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약간 둥그런 이 타원형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고 또 이 안에 버튼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들 너무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시인성도 괜찮은 것 같고 필요한 부분들은 터치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블랙 하이그로시 부분들의 버튼들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GV70에는 지문인식 버튼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 G카페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비밀번호 노출 위험이 있어서 지문인식으로 변경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지문인식하는 버튼 보이나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운전자의 시점에서는 네. 지문인식 버튼이 이제 와이퍼 조작하는 이 다이얼에 가려져 가지고 조금 잘 안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손을 뻗어서 찾으면은 이게 버튼의 부위가 오목하게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혹시 지금 그거 인식률을 시험해 볼 수는 없죠?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에 이게 가입이 되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데 아. 오늘의 주행에서는 저희가 이게 저희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그 정체 구간에서의 피로도라든가 아니면 시트 착좌감 이런 건 어떤 것 같아요? 차량이 조금 스포티한 성향이 있다 보니까 되게 저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어느 정도 노면에 그게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렇게 피로한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일단은 스티어링 무게감은 지금은 제가 에코 모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컴포트 세단들에 비하면은 스티어링 무게감은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시트 포지션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위에 뭐가 하나 버튼이 만져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마 에르고 모션이 될 거예요. 네, 그러네요. 이게 골반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전신 스트레칭 이 세 종류가 있네요. 한번 작동해 보실래요? 네, 저는 지금 허리 스트레칭으로 일단 설정을 해뒀는데 등 쪽에 있는 이제 마사지 해주는 그 장비가 천천히 밑에서 위로 점점 움직이면서 허리를 이렇게 이완시켜주고 있군요. 네, 좀 그게 아마도 이렇게 정체 구간이나 장거리 주행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약한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이 설정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컴포트 스트레칭에서 세기가 보통 세기랑 강한 세기로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작동 시간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밑에도 되네. 이게 엉덩이 쪽도 되네요. 보통은 등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강한 세기로 하니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눌러주고 있어요. 등을 딱 시트에 기대고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운전을 하게 되면 약간 이게 몸이 앞으로 좀 일어나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 기능을 네.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오히려 이러고 막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그냥 기대고 있고 싶은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잠깐 제가 주행해봤을 때의 느낌으로는 에코 모드나 컴포트 모드나 엑셀 반응 자체는 나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전히 반응은 되게 둘 다 빠른 편인데 변속 반응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변속 반응이. 네, 엑셀을 강하게 밟았을 때 에코 모드에서는 다운시프팅이 되는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컴포터로 바꿨을 때는 그게 조금 더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고 아직은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사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따가 조금 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가속의 반응성이 되게 빠른데 또 그렇다고 이거를 무조건 뭐 왁 하고 확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절하기에는 딱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로드에서는 오히려 또 하드한 게 생각보다는 많이 이걸 걸러주네요. 뭐 도면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요? 네, 오히려 그냥 아까 전에 아스팔트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에는 좀 하드해서 그런가 노면이 좀 생각보다 잘 익힌 애였는데 오히려 또 이런 아예 안 좋은 벨지안 로드 스타일을 들어오니까 고급차가 맞긴 맞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지금 동규 씨가 타고 있는 차량이 바로사 버건디라는 외장 컬러인데요. 뒤에서 보는데 굉장히 이쁜 컬러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름이 바로사 버건디인 것 같아요. 일단은 브레이크 모드를 한번 지금 컴포트죠? 네, 와 브레이크가 되게 리니하고 부드럽네. 처음에 확실히 컴포트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브레이크 세팅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초기 제동력이 되게 부드럽다가 어느 정도 일정 탁 밟아주면 앞이 노즈가 눌리면서 제동력이 이제 확 발휘가 되는데 이걸 이제 한번 다시 바꿔보도록 할게요. 예, 스포츠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또 에코 모드에서 사용하게 되는 중립주행 모드가 또 따로 있네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써 있는 걸 읽어보면 에코 모드에서 코스팅 조건 시에 연료 절감을 위해서 이제 엔진과 변속기 결합을 끊어준다.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예 클러치를 떼는 것과 같은 효과로 주행을 하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차가 알아서 이걸 판단해서. 이제 브레이크 모드는 스포츠로 다시 변경을 했고요. 주행 모드는 컴포트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악셀을 밟아줬을 때 변속 반응이 아주 빠르지는 않아요. 조금 다운시프팅에 대한 딜레이가 있긴 한데 확실히 이제 딱 어느 정도 밟아줬을 때는 마력이 300마력이 되다 보니까 치고 나가는 느낌이 되게 경쾌하거든요. 네, 이제 조금 더 고속 주행을 할 때는 한번 주행 모드를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변경을 해볼게요. 제동! 이게 확실히 어느 정도 고속으로 주행을 하실 생각이라면은 브레이크 모드를 무조건 스포츠로 놓고 타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 지금 속도 영역대는 한 70km, 80km 정도 속도 영역대인데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초반에 되게 반응이 되게 빨라요. 브레이크가 딱 앞에가 살짝 바로 꽂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운전자의 성향에 맞게끔 딱 두 가지가 잘 나눠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스포츠 모드로 브레이크를 변경했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이 들고 반응성이 좋다 보니까 실제로도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에 지금 앞에 전면유리랑 1열과 2열이 다 이중접합 사업 유리가 적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터널을 지나왔을 때에는 터널 소음은 조금 들리긴 들려요. 어느 정도.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좀 SUV의 특성상 A필러가 좀 더 서 있다 보니까 지금 한 90km, 100km 정도 속도가 되는데 조금 유입이 되는 편이에요. 풍절음은 아무래도 GV80만큼 엄청 정숙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차량의 급이 아무래도 좀 그보단 낮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유턴하는 구간에서 확실히 GV80랑은 많이 세팅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GV80은 되게 좀 물렁물렁 하면서 이렇게 막 푹신푹신 막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속 핸들링을 해주거나 해도 롤링이 좀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좀 잡아주려고 하는 그 하드함이 좀 느껴지거든요. 확실히 그냥 SUV 치고는 많이 스포츠성을 담고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완전 그렇다고 막 G70처럼 막 엄청 스포티함을 강조한 그런 차는 아닌데 중간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편안한 SUV들과 어느 정도 스포티한 세단과의 중간점을 찾으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는 거죠? 네네. 일단 가속성은 아까 전에 지금 제가 80km에서 가속을 할 때는 고속도로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주행하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는 정도의 펀치력이고요. 저희가 완전 속도를 줄인 다음에 우회전을 하고 거기서 한번 가속을 최대로 해봤을 때는 SUV가 이렇게 잘 나가? 이럴 정도로 출력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5 터보라서 부족함은 없다는 거죠? 네, 저는 굳이 뭐 SUV로 레이싱할 것도 아니고 와인딩을 뛸 것도 아닌데 이 출력 이상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저는 이 정도면 부족하진 않다고 느낍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GV80하고 같은 엔진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GV80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분들은 여기서는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좀 더 애가 민첩할 수밖에 없다 보니. 근데 어느 정도 조금 더 나이대가 젊은 층들이라면은
GV80를 사기에는 많이 고민이 됐고 아쉬웠을 텐데 이게 딱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스포츠 패키지 그쪽을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그렇고 이제 외관 범퍼의 디자인이나 휠 스타일들도 워낙에 젊은 층들이 선호할 만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제가 디젤 모델에 탑승을 했는데 가만히 서 있을 때에는 지금 차에 진동이 거의 아예 없거든요. 디젤 차가 이럴 수 있을 정도일까? 이제 엑셀을 밟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엔진의 진동이 조금 이제 유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많이 걸러져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디젤답게 가속력과 펀치력은 2.5에 맞먹을 정도로 초반에 토크는 뭐 엄청 강하네요. 역시 액티브 사운드를 지금 강하게 설정을 해두었는데 소리가 엄청 과하다거나 뭐 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디젤 사운드를 좀 감싸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자, 아까 가속 구간 한번 지나왔는데 디젤 가속감 어때요? 토크가 워낙 높아서 그런지 치고 나갈 때 펀치력이 2.5 가솔린이랑 별로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되게 빠르거든요. 출력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이제 100km 이상에서 영역대에서는 출력이 부족하니까 뭐 가속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더 그 외에 이제 그냥 도심에서 주행을 하거나 뭐 다른 부분에서는 가속력이 부족하다거나 뭔가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정차에 있을 때는 진짜 디젤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일단 시트에 전해지는 진동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소리도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주행하고 있을 때는 엔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엔진룸을 한번 열어봤었는데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 자체는 되게 많이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엔진 주변에 이제 마운트를 거쳐서 나온 뒤에 뭐 차의 프레임이라든지 다른 커버들을 만졌을 때에는 아주 가까운 부분의 커버는 살짝의 진동이 느껴질 뿐이었지 뭐 나머지들은 아예 진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어떤 설명을 살짝 봤을 때는 그 마운트 쪽인지 자세히 위치는 모르겠으나 엔진의 진동이랑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엔진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위아래로 떤다고 쳤을 때 반대로 그 위아래로 떠는 힘을 전달해가지고 그걸 이제 최대한 없애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흡수시키는 거죠, 자기가 에너지를. 일단은 아까 전에 제가 출발하기 전에 연비는 다 한번 리셋을 하고 주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한 4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고속 주행을 하거나 길게 달려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비가 올라가지 않고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한 10km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연비가. 근데 과연 한 도착했을 때 정말 시내 연비만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행하는 환경 자체가 아무래도 많은 것이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연비 측정 면에서는 극한 테스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좀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달라진 부분이 보여요?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살펴봤을 때는 기존에는 못 봤던 기능인 것 같은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끔 스타일을 설정할 수가 있게 이런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원래 기존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연동에 대한 부분은 봤었던 것 같은데 여기 셋업에 들어가셔서 뭐 운전자 보조 메뉴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메뉴를 들어가게 되시면은 여기에서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있고 운전 스타일 연동이 있는데 운전 스타일 설정을 차간 거리, 가속 강도, 반응 속도 면에서 이제 세 가지를 좀 여러 단계로 나눠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원래 기존에는 2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4단계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세팅을 딱 눌렀을 때 원하는 거리를 이걸로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차량이 갑자기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 이 차가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반응 속도를 좀 느리게 해두면은 뭐 제동을 좀 약하게 하면서 앞차가 조금 들어온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제동을 하면서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차량이 다른 차량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제스처를 얼마나 빨리 할지에 대한 반응 속도인 것 같고요. 치고 나가는 느낌에서 엔진 자체에서 다른 질감이 있기 때문에 2.5 터보는 말 그대로 좀
부드러운 그 가솔린의 펀치력이 이렇게 쭉 지그시 확 밀어주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은 디젤은 딱 밟았어요. 처음에 확 세게 밀어주면서 조금씩 힘이 부족해지는 이제 그런 질감 차이? 자, 그럼 2.5 터보랑 2.2 디젤 두 가지를 다 타봤는데 네. 물론 엔진 자체가 다르지만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승차감이라든지 뭐 실내 소음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2.5랑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자율주행 잘 되네. 지금 일부러 한번 고속도로보다는 어려운 시내에서 한번 켜놓고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운전 스타일 연동으로 설정을 했을 때 차간 거리를 4단계로 해두었거든요.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한 다음에 이 버튼을 통해서 차간 거리를 하나 줄여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운전 스타일 연동을 유지하시려면은 운전 스타일 설정을 들어가가지고 이걸로 차간 거리를 조절하셔야지 계속 원하는 세팅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디젤인데 서 있을 때는 정말 진동이 없네. 확실히 디젤이라서 언덕길에서 가속을 했을 때도 막 힘이 엄청 딸린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확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액티브 사운드를 켜놓아서 처음에 이제 디젤에 좀 엔진 소음이 들어오다가도 이게 조금 더 스포티한 음으로, 오히려 고RPM 영역대에서는 엔진음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소리로 이게 좀 들려서, 그렇게 막 주행을 할 때는 이게 디젤이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동규 씨가 봤을 때 이거 2.2 디젤 탈만한가요? 지금의 연비는 일단 9.8km가 찍혀 있거든요. 저희가 주행한 거리는 한 11km 정도. 네.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연비네요. 뭐 아무래도 차량의 무게를 감안했을 때는 평균 연비랑도 그렇게 차이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GV70의 디젤 모델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원래 솔직히 디젤 모델을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인데, 솔직히 진동도 싫고 소리도 싫어해가지고 굳이 내가 기름값 아끼겠다고 이 주행의 재미나 질감을 포기하고 탈까 싶은 생각이었는데,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라면은 디젤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2.2 디젤, 2.5 터보 다 타보셨어요. 네. 자, 이제 3.5 터보 제네시스 GV70의 끝판왕을 타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시내 주행부터 해서 와인딩 코스까지 주행을 한 다음에 와인딩 하는 모습도 한번 찍어볼게요. 네. 자, 지금 타고 계신 차량은 3.5 터보에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하고, 스포츠 패키지에서만 고를 수 있는 내장 색상인 세비야 레드가 들어가 있어요. 봤을 때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근데 이 레드가 되게 뭔가 저렴한 차들처럼 되게 강렬하고 막 좀 진한 레드라기보다는 여성분들의 루즈 색상 같은? 루즈라는 단어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루즈 아닌가요, 요즘에? 틴트? 제가 예전에 이거를 제네시스 수지에서 G70에 적용된 세비야 레드 색상의 내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봤을 때 들었던 느낌이 톤을 한 톤 다운 시켜가지고 조금 빈티지한 레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좀 이탈리아의 감성을 좀 녹여낸 듯한 그런 레드 색상이 적용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말고 근데 지금 제가 시트를 조절을 해보려고 만지다 보니까 이 조작 버튼에 손을 대기만 하면은 여기 내비게이션 화면에 제가 어떤 네. 버튼을 만지고 있는지 표시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포츠 패키지에는 새로운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었는데, 지금 아까 전에 탔던 그 일반 모델들 차량에 보다 아무래도 스포츠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제가 느끼기에는 핸들의 외경 파이수가 좀 더 작은 것 같거든요. 저는 못 느꼈는데 그게 또 직접 타니까 느껴지는군요. 3.5를 안 타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요. 못 타봤으니까 못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3.5 터보 모델이라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네요. 확실히 얘도 일단은 가솔린 모델이라 그런지 저속에서의 정숙성은 아주 좋은 편이고요. 서스펜션 세팅이나 여러가지 나머지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까 전에 탔던 2.5나 2.2 디젤 모델과도 동일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 차이는 이제 엔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노멀 모델과는 다르게 스포츠 패키지에는 좀 더 대용량 디스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너무 강하니까 그만큼 강한 제동력이 필요할 텐데, 그에 맞게끔 스포츠 패키지가 딱 적절하지 않을까. 확실히 컴포트에서도 얘도 엑셀 리스폰스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조금만 밟아줘도 차가
엄청 밟는 대로 나간다는 느낌이 되게 적절할 것 같아요. 아, 밟는 대로 나간다. 아직 진짜 엑셀 페달을 한 20%도 안 밟아봤는데 이 정도만 밟고 다녀도 시내에서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출력은 정말 충분한 것 같고, 이따가 뭐 더 탁 트인 도로에서 한번 가속을 했을 때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 디젤과 2.5 터보 다 타봤는데, 자, 이 시트의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종류가 좀 다른 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착자감 차이는 내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시트 재질감이 아까 전에 탔던 차량들이랑 선택된 게 다르다 보니까 가운데 이제 스웨이드가 적용돼서 그 스웨이드의 재질의 느낌? 그 푹신함의 느낌이 조금 다르다 정도? 그 외에 뭐 일단은 기본적인 프레임의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거와의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네, 물론 이 시트의 지금 선택사항은 물론 스포츠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스웨이드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시트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스웨이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풍이나 여러 가지는 다 똑같이 적용해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 터보와 3.5 터보,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인가요? 네,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차이는 솔직히 잘 못 느끼겠어요. 뭐 완전 내가 가속감을 쥐어짜서 출력을 막 엄청 쓰지 않는 이상은 모든 세팅이 거의 다 동일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많은 걸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사람이 다 3.5를 골라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일상적인 주행에서 그냥 이렇게 엑셀을 조금만 밟고 다니고 시내 주행을 할 때에는 차이점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최고 출력은 380이고요. 최대 토크는 54토크입니다. 제로백은 5.1초라고. 제로백한테 알려져 있네요. 1초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자, 제로백 1초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중저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근데 확실히 어느 정도 가속 페달을 한 30-40% 이상 밟았을 때는 2.5의 거의 뭐 최고 토크가 뽑히는 만큼의 가속력이 거기서부터 벌써 나오는 느낌이라 그 가속감 자체는 어느 정도 가속 페달을 사용했을 때는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고 있어요. 오, 갔어요? 네. 되네요. 네? 네. 간다! 와, 야, 씨. 야, 진짜 빠르다. 방금 한번 가속을 좀 강하게 해봤었는데, 제가 컴포트 모드를 두어서 그런지 일단은 가속 페달을 많이 밟았을 때 좀 바로바로 변속이 되지는 못했고요. 살짝 변속감이 느린 느낌은 있었지만 이제 변속이 딱딱딱 내려간 다음에 다운시프팅이 끝나고 치고 나갈 때 그 느낌 자체는 2.5랑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좀 무서울 정도네요. 그리고 확실히 얘가 더 디스크랑 캘리퍼가 커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브레이크 모드를 컴포트로 주행을 해보고 있었는데, 조금 더 무거운 걸 감안했을 때도 어쨌거나 컴포트 모드에서는 좀 더 브레이크가 예민하게 잘 드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스포츠로 변경을 했을 때에는 아마 또 어떨지, 와인딩 주행을 하거나 할 때에는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 플러스 놓고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한번 남한산성에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를 넣으니까는 변속기가 낮은 단수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반응이 훨씬 즉각적이네요. 일단은 뭐 출력은 뭐 여기 코스에서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너무 남아돌고 있고요.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차가 많이 무겁다 보니까 조금의 무게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나름 롤링을 많이 잡아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우! 야, 씨, 가속감 장난 아니다. 야, 씨, 근데 무게가 너무 무겁다, 이거. 이런 타이트한 타기엔 너무 부담스러운데, 차가? 직선은 진짜 잘 나가는데, 예. 확실히 타이트한 턴에서는 무게감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크네요. 혹여나 언더스티어가 날까봐. 확실히 이런 와인딩에 적합한 차량은 아니라서 정말 확실히 좀, 무게중심도 좀 높죠? 네네, 조금 그리 무섭네요. 워낙 빠르고 출력이 센데 무거우니까 혹여나 이거 튕겨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물론 성능이 아직은 좀 남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차를 이렇게 달려보는 게 처음이라 뭐 코너링도 체감 속도가 꽤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근데 일단 아무래도 무게감 때문에 여기 이상의 페이스를 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도에서는 여기가 서킷이라면은 조금 더 올려가지고 뭔가를 더 테스트를 해보겠다만 방금 정도의 주행이 이 차에 나름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조금 더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은 지금 장착되어 있는 대용량 브레이크도 약간의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아무래도 차의 피칭을 잡아주기가 좀 많이 힘들어서 서스펜션 자체가 어찌 보면 브레이크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서스펜션 세팅이 조금 많이 앞에 쪽이 물렁한 것 같습니다. 차에 비해서는. 그 브레이크 모드는 지금 뭘로 해놨어요? 지금은 스포츠로 바꿔주었어요. 와 근데 일단 액티브 사운드가 너무 파워풀하다. 오, 야, 스포츠 플러스 되니까는 막 다운시프팅이 파워풀한데 엄청 으랑 이러는데. 오. 이야, 엄청난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이 이제 약간 흔히 불리는 벨지엄 로드 스타일이어서 되게 승차감이 안 좋은 곳인데 네. 이제 아까 전에 2.5 모델을 타고도 이런 로드를 지나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느낌이 네. 처음에 차가 되게 좀 나름 SUV 치고 하드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이런 요철이 막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이거를 잘 걸러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3.5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노면들에서는 이 노면의 소음은 많이 올라오지만 승차감 자체는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동규씨 오늘 2.2 디젤, 2.5 터보, 3.5 터보까지 이렇게 차량을 탑승을 해봤는데 네. 오늘 세 차량을 다 타보면서 라인업별로 전반적인 비교와 종합적인 평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3.5를 마지막으로 타보았는데요. 혹시 3.5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출력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과연 보통 사람들이 SUV로 이 정도 출력을 도로에서 쓰고 다닐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솔직히 컨트롤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스포츠 주행을 많이 즐긴다거나 스피드를 많이 즐기는 분이라면은 이 3.5 모델만의 스포츠 플러스 모델도 추가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훨씬 퍼포먼스적인 면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량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무난하신 분들이라면은 2.5 모델로 구매해서 타셔도 충분히 뭐 펀치력도 부족하지 않고 일상주행에서는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3.5와 2.5의 커다란 차이는 제가 느끼기에는 엔진의 출력 차이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나는 유류비가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다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다라면은 2.2 디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은 실내 진동 NVH가 너무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뭔가를 감수해가면서까지 디젤을 선택한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오늘 고생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